자, 이번 시간에는 엘라스틱의 로그스탯이라는 데이터 수집 오픈소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 클라우드 EC2 환경에서 인스턴스를 하나 배포해 두었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스탯이 01번이라는 인스턴스를 미리 하나 T2 라지 유형으로 생성을 해 두었습니다.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EC2 환경에서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가이드 영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스탯이 01번이라는 인스턴스를 배포해 두고 아직 아무것도 작업을 해두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인스턴스로 접속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고 자바와 로그스탯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스턴스에 미리 접속해 둔 터미널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환경에 들어왔고요. 먼저 sudo apt-get 업데이트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sudo apt-get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sudo apt-get dist 업그레이드까지 진행을 해 주시고 나서 sudo apt-get install y 옵션에 저는 vim wget 그 다음에 unzip 그리고 ssh open ssh 그리고 nettools 까지 설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설치가 되고 나서 다음 단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우분투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가 모두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호스트네임을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지우고 sudo hostname ctl이라는 명령어에 set hostname이라고 지정해 주시고 저는 로그스탯이 01번이라고 호스트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갔다가 다시 한번 로그스탯이 인스턴스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스탯이 01이라고 호스트 이름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화면을 지우고 sudo apt-get install y 옵션에 openjdk 8 버전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자바 설치도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지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바 대시 버전이라고 입력을 하셨을 때 이렇게 openjdk 버전이 1.8로 나오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로그스탯을 설치할 건데 설치를 하기 전에 설치 파일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sudo make directory 루트 디렉토리 밑에 install 디렉토리라고 설치 관리용 전용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생성한 루트 밑에 인스톨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시고 여기에서 sudo wget 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엘라스틱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로그스탯이 7.1, 7.2 버전 다운로드 주소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첨부 드리는 문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타르 파일이 모두 다운로드 된 후에 다음 단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스탯이 타르 파일이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ls 명령어로 설치된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로그스탯이 타르 파일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sudo 타르 명령어에 옵션으로는 zvxf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스탯이 7.1.2에 타르 파일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대문자 C 옵션에 로컬 디렉토리를 선언을 해가지고 유저 로컬 디렉토리 밑에다가 압축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해제가 완료된 것 같고요. 유저 로컬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디렉토리 유저 로컬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ls 명령어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로그스탯이 7.1, 7.2 버전의 디렉토리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move 명령어를 이용해서 디렉토리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sudo move 명령어를 통해서 로그스탯이 7.1, 7.2를 로그스탯 디렉토리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변경이 된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고 그 다음에는 우분투 사용자가 로그스탯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sudo change owner 그 다음에 모든 파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대문자 R 옵션 주시고요. 유저의 유저 로컬 로그스탯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ls all 명령어를 확인해 보시면 로그스탯에 있는
소유권이 우분투 사용자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로그스태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고요. ls 명령어 입력해서 로그스태시를 실행할 때는 이 바이너리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 로그스태시라는 파일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스태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따로 컴피그 설정이 없고 바로 실행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옵션에 따옴표를 한번 입력해 주시고요. 인풋 값 그리고 stdin 그리고 output 하고 stdout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로그스태시는 지정해둔 파이프라인 속성에 맞게끔 동작하는 오픈소스이고요. 이런 식으로 직접 이 옵션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인풋에는 메시지를 입력받게 되고 아웃풋에는 입력받은 메시지를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잠깐 기다리고 나면 로그가 출력되면서 로그스태시가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로그스태시가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로그스태시 에이전트가 successfully started 그리고 로그스태시 에이전트의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러닝되고 있다라고 인포 로그가 출력되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 거고요. 현재 화면에서 테스트라는 메시지를 입력했을 때 아까 설정해둔 아웃풋 값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바로 출력이 되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 겁니다. 한 번 더 jmkim이라는 메시지를 입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는 로그스태시를 테스트하거나 간단하게 수행할 때만 사용을 하고 로그스태시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위에서 설정한 이 속성 값들을 따로 컴피그 파일로 관리해서 동작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로그스태시를 종료해 보고 로그스태시 컴피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피그 파일은 유저 로컬 경로 밑에 로그스태시 경로 밑에 컴피그 파일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그스태시 컴프라는 파일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엔터 눌러서 에디터 창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에서 아까 입력했었던 인풋에 stdin 그리고 중괄호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는 output stdout 그리고 중괄호 닫아주고 아까와 동일하게 속성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서 화면을 한번 더 깨끗하게 지우고요. 방금 생성한 로그스태시 컴프라는 파일로 로그스태시를 수행을 할 때는 현재 경로에 있는 로그스태시라는 파일을 지정해 주시고 F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로는 유저 로컬에 로그스태시 밑에 아까 컴피그 디렉토리 밑에 로그스태시라는 컴프 파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잠깐 기다렸다가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로그스태시가 실행된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메시지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직접 이 옵션을 통해서 실행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jmkim이라고도 메시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똑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선 로그스태시를 한번 종료를 하고 로그스태시를 실행할 때는 방금 실행한 것처럼 컴피그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로그스태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풋 속성을 몇 가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일단 한번 지우고요. 아까 작업해 놨었던 컴프 파일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디렉토리 밑에 로그스태시 디렉토리에 컴피그 파일에 로그스태시 컴프라는 디렉토리를 에디터 편집창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아까는 그냥 인풋에 stdin, stdout이라고 해서 입력받은 데이터가 그대로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이번에는 특정 포트에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제가 탭을 눌러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맞춰 두고요. 이번에는 stdin이 아니라 속성값으로 tcp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특정 포트에서 입력받는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tcp 안에다 포트라는 값을 이렇게 9900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서 아까 실행했었던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ssh 로그스태시
01이라는 서버에 다시 접속을 해가지고 한번 화면을 지우고 왼쪽에서 로그스태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9900번 포트에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스태시가 정상적으로 러닝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netcat 명령어를 이용해서 로컬 호스트에 9900번 포트를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와 같이 테스트라고 메시지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을 때 왼쪽에서 로컬 호스트에 테스트라는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받으면 파이프라인이 이상 없이 수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jmkim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로그스태시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 로그 파일을 읽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행 중이었었던 netcat 명령어를 종료해 주시고 로그스태시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화면을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make 디렉토리 유저 경로 밑에 로컬 경로 밑에 로그스태시 경로 밑에 files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생성한 경로에 한번 이동을 해가지고 vim 테스트 로그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저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JSON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이 정도 입력하고 저장을 해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로그스태시 conf 파일을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config 디렉토리로 이동하신 다음에 vim 로그스태시 conf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TCP 속성이 아니라 여기에 파일이라는 속성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포트가 아니라 패스라는 값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쌍따옴표로 테스트 로그가 있는 디렉토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유저 로컬에 로그 스태시 그리고 파일스라는 경로 밑에 테스트 로그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포지션 비기닝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파일의 첫 번째부터 JSON 데이터를 읽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풋은 그대로 std out이라고 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이너리 디렉토리에서 이 로그스태시를 이용해 가지고 로그스태시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F 옵션에 유저 로컬 그리고 로그스태시 디렉토리 밑에 있는 config 디렉토리에 있는 로그스태시 conf 파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엔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기다리면은 저희가 설정해 놨었던 test.log 파일을 읽어 가지고 로그스태시에서 메시지가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메시지라는 키에 제가 지정해 놨었던 JSON 데이터가 한 줄 읽혀서 들어오고 그 다음 한 줄은 이 아래 메시지에서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로그 파일을 수집해다가 처리하는 것도 로그스태시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JSON 데이터를 문자열로 읽어서 이 메시지라는 키에 그대로 들고 왔지만 이 하나의 JSON 데이터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키 밸류 형태로 지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 로그스태시를 멈추고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한번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vim 유저 로컬 디렉토리 밑에 로그스태시 디렉토리 밑에 있는 config 디렉토리에서 로그스태시 conf 파일을 편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입력받고 바로 아웃풋 시키는 게 아니라 필터라는 필터 해서 옵션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스태시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입력받고 내뱉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터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파싱하거나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JSON이라는 속성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JSON이라는 안에는 소스 값으로 메시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vim 유저 로컬의 로그스태시 밑에 있는 파일스 밑에 있는 테스트 로그를 한번 다시 편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걸 한 줄 더 복사해 가지고 추가한 후에 이번에는 value 2
value 3, value 4라고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서 로그스태시를 한번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에 있는 로그스태시에서 F 옵션에 user local 로그스태시 그리고 config 로그스태시 .conf 파일을 지정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잠깐 기다렸다가 로그스태시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동시에 지정해놨었던 테스트 로그 파일을 읽어드리고 이번에는 메시지에 단순하게 제이슨 데이터를 문자열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키 밸류 형태로 하나씩 아이템을 따로 지정해서 읽어드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에서 아까 생성했었던 테스트 로그 파일에 데이터가 하나 더 쌓이는 걸 가정해 가지고 한 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m user 로컬 디렉토리 밑에 있는 로그스태시 디렉토리에 files라는 디렉토리에 테스트 로그 파일을 편집창을 열어서 이렇게 한 줄이 아니라 잘 보이게 한 3줄 정도 복사를 해 가지고 그리고 키 이름을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게 키 11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키 2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키 3이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 왼쪽에서 바로 로그스태시가 방금 수정된 테스트 로그 파일을 계속 리스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데이터를 바로 읽어서 처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키 1의 밸류, 키 2의 밸류 1, 키 3의 밸류 2 이런 식으로 새로 생성된 데이터가 읽어드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로그스태시를 간단하게 설치해보고 실시간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까지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컬 디스크에 저장되는 로그 데이터를 읽어서 카프카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